5학년부터는요,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 주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제가 정말 질문도 많이 받고 어머니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영어 교육을 시킬 때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영어를 언어로서, 외국어로서 가르치고 싶은지, 아니면 대학 입시의 목적성을 두고 가르치고 싶은지 이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이건 특히 언제? 5, 6학년 때 특히 그러합니다. 5학년부터는요,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 주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5학년, 6학년 어머니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글로벌 시대에 그래도 회화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애가 회화는 거의 못하는데요. 자, 영어 회화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어머니에게는?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어디 나가서 영어로 프리토킹 정도는 했으면 좋겠죠. 근데 어디 나가서 할까요? 이런 환경을 뭐라 그러냐면 EFL 환경이라고 해요. English, 영어를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 접하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영어로 말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는 상황. 아이가 어학원에 가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2-3번씩 만나고 왔다고 해서 그걸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이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영어로 같이 회화를 해주는 상황이면 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 보내고 원어민 선생님 있는 학원 보내고 해도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없잖아요. 저는 효율성, 결과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화라는 거는 언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진짜 이게 절박할 때 배우시면 됩니다. 대학생 돼서 이제 입사해야 되니까 영어로 말하는 시험, 오픽이라든지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이런 거 시험 보거든요. 그때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외국에 유학 가게 됐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생활해야 되니까 거기서 영어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때 하시면 돼요. 대학생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사하기 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로 막 습득해서 하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5학년부터는) 입시 영어에 시동을 걸어 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 입시의 목적성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왜 5학년부터냐?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5학년부터 영어를 학습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뇌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의 문법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국어 실력도 쌓여있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뜻, 그 뜻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이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국어적인 능력도 필요한데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년이 5학년입니다. 그러면 선행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최상위권을 예로 말씀드릴게요. 5, 6학년까지 중학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문법, 독해 부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고1, 중2 때 고2, 중3 때 고3 과정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왜요? 왜 중3 때 고3 과정까지 마무리해야 하죠? 현실이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요, 내신 시험이 중학교 방식의 절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상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져요. 상대평가라는 게 뭐죠? 누가 잘하냐. 전교 학생 퍼센티지 대비 4%까지 1등급. 그러니까 한 학년에 300명이다 라고 하면 전교 12등까지 1등급인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지에 변별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100점 시험지, 중학교처럼 그런 거 없고, 고등학교 시험지는 정말 일반고라 하더라도 고1 학생의 시험지에 고2, 고3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어휘라든지 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그걸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1등급을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2, 3, 4, 5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중학교 때 유지했던 최상위 성적을 고등학교 때도 유지하고 싶다라는 어머님들은 중3 때까지 고3 과정까지 마무리하는 게 정석입니다. 상위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여기 중학교 과정은 다 100점 맞던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고1 시험지에 고1 과정을 실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고3 과정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 얘가 정말 너무 성실해서
인강 보면서도 공부 잘하고 혼자 학교 공부 병행하면서 알아서 잘한 학생들이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잘하니까 그냥 두시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이 그 갭을 어디까지 공부할지 정보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얘가 고1 때 고3 과정 나오는지 알았겠어요? 뭐 국제고 같은 학교 1학년 거 교과서가 수능 특강 고3 건지 알았겠어요? 그리고 뭐 독해를 잘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이런 거 알겠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냥 저희 학원 오시면 되는데. 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럼 고3 과정까지 다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하냐? 네, 고1부터는 그동안 쌓았던 실력을 점수화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어는 1등급을 유지하시고요. 그 시간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 영어는 그때쯤이면 본인이 혼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영어는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시키시는 게 정말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학원 다니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세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